안녕하세요. 랜선 작가의 방 벌써 7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모실 작가님은요, 과학자이고요. 그 다음에 경계 탐험가? 라고 하는데 어떤 분일지 정말 궁금한데요. 제 옆에 나오셨습니다. 저희 이재영 작가님 모시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작가님, 저희 포은중앙도서관의 랜선 작가의 방 청취자분들한테 인사 한번. 예. 우리 포은도서관 랜선 우리 청취자님들 너무 반갑습니다. 저는 포항에 살고 있습니다. 포항에 온 지는 이제 28년이 됐고요. 그때는 제가 이제 굉장히 젊어서 머리카락도 제법 있었는데 이제 이렇게 나이가 들어가네요. 아무튼 저를 초대해 주셔서 너무 반갑고요. 여러분들하고 좋은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안 그래도 작가님 책도 가지고 오고 이런저런 제가 공부를 좀 해봤는데 아까 처음에 제가 소개를 드렸을 때 과학자이자 경계 탐험가? 라고 이렇게 앞에 왜 작가 그 이력 보면 그런 게 나와 있더라고요. 근데 과학자는 너무 쉽게 이해가 되는데 경계 탐험가라고 했을 땐 도대체 어떤 건가 되게 궁금했었거든요. 사실은 이제 뭐 요즘 경계라는 건 어떤 하나의 영역 또는 뭐 국가일 수도 있고 자기 전공일 수도 있고 그런데 이제 그 울타리 너머에 또 다른 세계가 있잖아요.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제 기포가 하나 있는데 그 기포의 표면, 거의 경계죠. 네. 그 안에는 수증기가 있고 밖에는 물이 있잖아요. 그리고 그 기포의 경계는 굉장히 우리가 볼 때는 그냥 동그랗다고 보는데 사실은 안 그래요. 다양한 모습이 있고 또 너울거림이 있고 주름이 져 있고.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기포 연구를 이렇게 오래 하다가 어느 날 이제 과학기술이라는 기포하고 인간 정신이라는 또는 사람이라는 또는 사회라는 그런 물과의 경계 그거를 생각하게 됐어요. 과학 기술과 인간 정신. 예. 그 경계의 어떤 탐험을 하시는 거구나. 그래서 이제 저는 과학자로만 머물렀으면 아마 이런 데 나오지 않겠죠. 그런데 과학자이면 왜 과학서나 이런 걸 작가로서 글을 썼을 것 같은데 처음에 제가 보니까 노트의 품격이라는 자기계발서라고 하죠. 이 책은 어떻게 쓰게 되셨는지 궁금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미국의 그 연구 교수로 그 퍼듀 대학교에 이제 1년간 연구년을 갔어요. 근데 이제 거기서 우연히 이제 아침마다 제가 이런 써너게임 같이 이렇게 멋진 카페에 갈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가지고 시차 적응 때문에. 근데 너무 일찍 실험실 가니까 학생들이 좀 부담스러워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교수님이 너무 일찍 아침에 제일 일찍 여는 카페에 가서 이제 커피 마시고 빵도 먹고 그런데 그 카페에 옆에 보더라는 책방이 있었는데 이게 서로 연결돼 있었어요. 그래서 커피 먹다가 가서 책도 보다가 또 와서 커피 마셔도 돼요. 그래서 그때 이제 그 책방에 갔는데 제 눈길을 끈 사람은 아이작 뉴턴이었어요. 왜냐하면 전 과학자니까. 맞아요. 근데 뉴턴이 봤더니 너무 불쌍한 아이예요. 나보다도 더 비참하고 인생의 질곡이 너무나 심한 애였는데 그 고통 속에 얘가 그 의붓 아버지 집에 가서 의붓 아버지한테 얻은 노트 한 권을 갖고 그것도 쓰다 버린 노트를 갖고 거기다가 글을 이제 자기 생각을 적기 시작한 거예요. 그것이 이제 평생 이어지죠. 그래서 그 책 제목처럼 Never at Rest, 절대 쉬지 않는 인간. 계속 적고 있으니까요. 그러면서 제가 이제 확신을 한 거는 뉴턴을 뉴턴되게 만든 것은 뉴턴의 타고난 머리라고 사람들 다 생각하지만 사실은 노트다. 그러고 나서 제가 이제 노트에 확 빠졌어요. 이제 또 과학자다운 그 집착이 터진 거죠. 터져가지고 뭐 모든 과학자의 그 연구 노트를 막 뒤지기 시작했어요. 그래도 봤더니 내 생각이 맞아. 보니까 이 천재는 그렇게 만들어지는 거구나. 이거를 내가 이제 알게 됐고 그러면서 제가 내린 결론은
아, 이 사람들은 특별한 사람들이 아니고 우리랑 똑같은 사람들인데 우리 모두에겐 천재가 있다. 그 깨달음을 얻은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그때부터 제가 이제 노트에 노트 얘기를 썼어요. 안 그래도 저도 이 책을 읽기 전엔 그랬거든요. 천재는 따로 있고 걔네는 그냥 태어날 때부터 천재였어. 근데 이걸 보니까 와, 나도 노트 쓰기 시작해야 되겠다. 이렇게 그러니까 꾸준히 자기 이야기 또 자기 어떤 연구 기록 이런 것들을 일기처럼 쓴다는 게 인간을 탁월하게 만드는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책은 너무 재밌게 읽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근데 2018년도에 이 자기계발서 완전 다른 이 소설이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이런 글을 쓰시다가 이런 장편 소설을 쓰시지? 거기다가 이게 SF 소설이었어요. 이거는 또 어떻게 집필하게 되셨는지. 그래서 이거는 이제 사실은 제가 이제 과학자의 영역에만 머무르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경계 탐험가로서의 그 한계가 있는 거잖아요. 경계 탐험을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이 영역에서 이쪽 안쪽 울타리만 보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울타리 밖으로 좀 넘어가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근데 제가 이제 어느 강연에 가서 제가 2주 만에 책을 한 권 쓸 수 있다라는 그 해서는 안 될 말을 한 거예요. 세바 씨. 왜? 한번 저도 봤습니다. 사실 그 현상이 저한테 있긴 있었는데 그런데 이제 저는 또 성격이 제가 한 말을 지켜야지 되는 일을 아직 그 강박이 좀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때 한번 이제 제가 이 책을 2주 만에 한번 써보자. 그래가지고 이제 했죠. 2주 만에요? 네. 그래서 어쨌든 2주 만에요? 썼습니다. 그것도 약간 경계인 것 같아요. 경계죠. 네, 예, 이것도 예. 경계다는 느낌이 들어요. 또 예. 과학적인 것과 또는 신화주의 뭐 어떻게 네, 보면 신화도 그렇고 그다음에 종교를 좀 뛰어넘는 그렇죠. 그런 부분도 예, 예, 그렇고 예. 이렇게 상충하는 무언가가 있는 느낌이 들었어요. 이것도 그래서 재밌게 읽었는데 그리고 네. 이게 지금 올해죠. 올해 3월 초쯤에 나온 거거든요. 네. 첫 번째 노트의 품격에서도 탁월함이라는 단어가 나왔는데 여기서도 또 평범함에 도둑맞은 탁월함이라는 단어가 나오더라고요. 이 책은 어떤 책인지. 예. 사실은 이제 제가 그 노트에 대해서 이제 강연도 하고 뭐 이렇게 하면서 탁월함 얘기를 많이 한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제가 그냥 탁월함이라는 거 굉장히 뛰어난, 그렇게 저도 이제 모호하지만 제가 골랐던 단어죠. 네. 근데 어느 출판사에서 저한테 연락이 와가지고 그 탁월함이 뭐냐, 당신이 생각하는 탁월함이 뭐냐. 그래서 그때부터 고민이 생겼어요. 그래가지고 그때 이제 그 출판사에서 책을 좀 출판하자. 근데 그때가 이제 마이클 샌들이 정의란 무엇인가 하는 책을 냈던 때인데 분이 이뤘을 때. 이 출판사에서 탁월함이란 무엇인가라는 책을 내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진짜 그래가지고 이제 그렇지만 저는 또 이 물러서지 않는 꺾이지 않는 정신 그다음에 2주 만에 책을 쓸 수 있다라는 자기만의 그 어떤 자존감 뭐 이런 걸로 이제 중무장을 하고 이제 달려들었죠. 그러면서 이제 책을 이제 썼어요. 그래서 맨 처음에 탁월함이 무엇인가, 그다음에 탁월함에 이르는 그 어떤 애티튜드나 어떤 뭐가 무엇이냐, 탁월함의 구조, 그다음에 탁월한 사람들이 갖고 다녀야 될 연장통이 뭐냐, 이렇게 해가지고 책을 얼추 만들었어요. 지금 이제 젊은이들 막 N4 세대라서 막 포기하고 뭐 이러잖아요. 그리고 너무 괜찮아 시리즈 요즘 그냥 위로. 예. 뭐 어떻게 보면은 이제 그때 그 어떤 심리학자 때문에 시작됐잖아요. 그 뭐 괜찮아 시리즈가. 네, 맞아요. 제가 생각할 때는
괜찮아와 동시에 괜찮아, 탁월해지자 이런 얘기를 좀 하면 안 되냐. 괜찮아, 주저앉아. 이거보다는 괜찮아, 일어나자. 이런 얘기를 지금 이 시대에 한번 던져야 될 필요가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속으로 하고 있었는데 이 출판사가 다시 한번 그 얘기를 해보자. 그래가지고 이제 이 책을 어떻게 보면 이제 약간 중보한 꼴인데 이제 제목도 바꾸고 이렇게 이제 바꿨죠. 그 사이에 이제 제가 시간이 흘렀기 때문에 탁월함에 대해서 나름대로 이제 좀 더 정립이 되셨겠네요. 정립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는 말할 수 있다. 이렇게. 그러면서 정말 따끈따끈한 책을 또 가지고 오셨어요. 네, 이 책이 호모 사이언스 사피엔스. 진격하는 과학기술과 유동하는 인간 정신의 이중 나선, 아니 지금과는 또 다른, 이건 정말 과학책인 것 같다는 느낌? 이건 어떤 책인가요? 이 책은 네. 이제 진짜 경계 탐험인데요. 과학기술이 신이 막 랜덤하게 던지는 천재들이 우리한테 이렇게 비밀을 푸른 거냐, 네. 아니면은 어떤 그때 당시에 사람들의 생각, 인간 정신이 이 과학기술을 나올 수밖에 없게 한 거냐, 또는 이 어떤 랜덤하게 던져진 천재가 뭘 발견했는데 그것이 인간 정신을 일깨워서 이후 세계를 바꾼 거냐. 이런 과학기술과 인간 정신의 그 경계의 인터랙션이 궁금했어요. 네. 그런데 이 책은 진짜 제가 쓰는 거는 빨리 썼는데 진짜 오랜 시간 제 마음에 이렇게 얹힌 것처럼 있었어요. 제가 이제 뭐 철학을 전공한 사람도 아니고 문학을 전공한 사람도 아니고 예술을 전공한 사람도 아니고, 그러니까 그런 인문사회적인 그 어떤 역사의 흐름, 그런 부분이 굉장히 이제 없는 거예요. 그리고 제일 저를 고통스럽게 하는 게 이제 포스트 모던 철학자들이 하는 말들이 너무너무 현란한 데다가 복잡해가지고 거의 죽음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제가 이제 그거를 피할 생각은 없었어요. 그래서 도전하고 그러면서 공부를 막 하기도 하고 전문가에게 물어도 보고 막 이렇게 하면서 제 나름대로 이제 막 이해를 하려고 애를 쓰고 막 이렇게 하면서 마침내 이 책을 쓴 겁니다. 그래서 제 체중이 내려간 겁니다, 이제. 저는 이 책 쓰기 전하고 후가 약간 다른 인간이 된 겁니다. 저는 많이 자유로워졌습니다. 이 체중이 내려갔기 때문에. 근데 그게 어렵지 않나요? 왜냐하면 다른 과학서 같은 경우에는 정말 그 이론이 어떻게 나왔으면 이렇게 그냥 이런 어떤 공식이 언제 나오고 이렇게 나열하기 바쁜데, 작가님 같은 경우에는 정말 인간 정신을 통해서 이렇게 과학이 나왔는지, 이게 나왔는지, 또는 이걸 통해서 이렇게 나왔는지, 이거를 풀어가는 과정이 되게 어렵지 않았을까 싶거든요. 예. 그런데 되게 재미난 거는 이걸 하면서 제가 되게 많이 배우고 제 인생이 풍부해졌어요. 그리고 제가 갖고 있었던 많은 스스로 퀘스천도 더 많이 생겼고 또 일부는 해소를 했고, 그래서 되게 재밌었어요. 지금까지 책을 지금 네 권을 저희가 한번 봤는데요. 그런 거 궁금해요. 이 다음 만약에 책을 쓰신다면 어떤 방향으로 갈까? 왜냐면 지금 방향이 계속 달라졌거든요. 어떤 경계로 또 가실 건지. 지금 어떻게 보면 탐색을 여기까지 한 거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제 이 경계의 그 큰 화두는 탁월하는 것 같아요. 네. 저는 이제 내가 이런 글쓰기를 하면서 이 사회와 대화하는 가장 큰 화두는 뭐냐면 우리 모두에게는 그러니까 신의 이미지인데 그 이미지 중에 하나가 제가 볼 때는 바로 그 창조성, 그 탁월성인데 그거를 스스로 이제 다 없애고 가두고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이제 그 탁월성을 추구하기보다는 이제 소위 말해서 이제 부나 명예나 뭐 권력이나 또는 쾌락이나 이런 거를 추구하는 소시민적인, 그러니까 신의 원래 그 디자인에서 떨어져 있는 그런 거니까 저는 이제 그거를 계속 외치다 죽고 싶어요. 내가 비록 아직 탁월하지 않지만 탁월함에 대해서 사람들한테 얘기하고 나도 죽을 때까지 탁월해지기 위해서 노력하겠다.
이제 그런 관점은 그게 하나의 거대한 화두예요. 요즘 정말 책을 잘 안 읽잖아요. 근데 교수님이랑 이런 거 얘기하면, 작가님이랑 얘기하면 정말 방대하게 책을 읽으셨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왜 어린아이나 또는 젊은 친구들이나 나이 드신 분들이나 남녀노소 할 거 없이 꼭 독서를 해야 된다는 그런 이유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저는 이제 독서를 하면 좋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지는 않아요. 저는 뭐가 얘기하고 싶으냐면 당신 가슴에 가슴을 찢는 질문이 있느냐, 당신 가슴을 찢는 아픔이 있느냐. 이제 일단 그게 있으면 그거를 이렇게 해소하는 다양한 행동을 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독서라고. 그거를 해소하기 위한. 우선은 이제 그런 거죠. 우선 내가 어떤 불행에 빠졌다 그래 해보죠. 그러면 내가 위로를 받으려면 어떻게 됩니까? 나랑 비슷한 불행에 빠진 사람들이 있나 봐야죠. 그렇죠. 나만 이러면 너무 억울하잖아요. 맞아요. 네. 가령 내가 병이 들었는데 병원에 가보면은 좀 위로가 되잖아요. 이렇게 아픈 사람이 많냐. 그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처럼 주변에 있어야 되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주변에만 뒤져서는 적은데 그동안 죽은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잖아요. 네. 그 사람들을 뒤져보면은 아까 제가 뉴턴에서 위로를 받은 것처럼 있단 말이에요. 그럼 그거를 알 방법은 독서밖에 없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책을 안 썼기 때문에 잊혀진 거고 그 중에 일부는 우리의 심금을 울리는 책으로 전해진 사람들이죠. 그러면 우리가 주변의 사람은 계속 바뀌지만 그 책의 사람은 더 이상 나를 속일 수 없어요. 이미 죽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더 진실된 거죠.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그런 관점에서 독서가 조금 더 중요하다. 내 삶의 방향을 찾기 위한 어떤 도구로서 독서가 정말 중요하다는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그러면 교수님이 읽었던 책 중에 정말 이 책은 정말 권해주고 싶어, 꼭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어 라는 책이 있을까요? 예, 물론 이 책을 권하고 싶지만 그거는 너무 맞아요. 속이 들여다 보이는 거기 때문에 예, 그래서 저는 이제 두 가지인데 하나는 그 좀 나이 든 분들, 나이 든 분들에게 지금도 다시 시작하자. 좋아. 네. 그 얘기를 하고 싶어요. 네. 나이 든 분들. 저한테도 맨날 하는 말이고 그 책은 이제 다 지나간다라는 에세이인데 다 지나간다. 다 지나간다. 솔로몬의 반지에 써있던 글이기도 하지만 그 책을 읽으면은 나이 들어가면서도 다시 시즌 3에 도전하고 싶은 마음이 저는 들었어요. 근데 모르겠어요. 한번 좀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 네. 그다음에 이제 젊은이들한테는 제가 좀 추천하고 싶은 책이 학문의 즐거움. 학문의 즐거움. 네, 뭐 어떻게 보면 공부의 즐거움인데 네. 그게 뭐 즐겁겠어요? 아니요. 지긋지긋하죠. 네. 근데 이제 이 사람은 이게 즐겁대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책을 이제 좀 젊은이들한테 권하고 싶은 거는 뭐냐면은 이 사람의 부모에 대한 그 사랑을 봤어요. 그 이 아버지는 이렇게 훌륭한 사람들 아니고 이제 그 평범한 사업가인데 이 아버지의 진가가 어디서 나타나냐면 그 사업이 망했어요. 네. 사업이 망했는데 그 아버지가 두부를 팔러 딱 나가는 거예요. 아무렇지 않게. 아무렇지 않게. 그리고 자기 직원들 한 집에 가서 파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괜찮냐고 하니까 나는 가장이고 나는 너희들을 먹여야 될 책임이 있기 때문에 아무렇지 않다. 그래서 나는 이제 그 모습을 보고 이 친구가 굉장히 그 아버지, 배운 것도 없는 아버지지만 굉장히 감동했다는 걸 들었고, 또 하나는 자기 엄마는 되게 낙천적인 사람이라서 무슨 문제가 생기면은 질문이 딱 하나래요. 그 죽고 사는 문제냐? 죽고 사는 문제 아니면 된 거야. 이래도 되고 저래도 돼. 문제 아니야. 되게 대범하시다. 엄마가. 그래서 저는 이제 이런 무한 긍정과 그다음에 책임감. 그러니까 그 사람이 학문을 얼마나 즐겼느냐보다는 나는 그거에 더 그렇구나. 꽂혔어요. 그 나도
그 사람의 아버지처럼 살고 싶더라고요. 사실 저는 이제 요즘 정치가들이 좀 그랬으면 좋겠어요. 오늘 작가님 그리고 교수님이랑 얘기를 하니까 정말 너무 많은 걸 알게 되고 제가 배우는 시간이었는데 마지막으로 저희 시청자분들한테 꼭 하시고 싶은 말씀 해주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예, 여러분들이 이렇게 저의 말씀을 경청해 주셔서 우선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저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경계를 뛰어넘는 게 탁월함입니다. 우리가 알게 모르게 우리가 쳐놓은 우리의 경계가 있어요. 그래서 그 경계를 깨고 나가는 거. 그래서 헤르만 헤세가 쓴 그 데미안에 보면 알을 깨는 새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 새는 아프락삭스를 향해 날아간다. 뭐 이런 얘기가 있는 것처럼 우리 청소년 시기에 그 데미안 읽으면서 맨날 그 구절을 되게 사랑했던 것 같은데 우리가 그 새가 돼야 된다. 알을 깨는 새. 그것이 탁월합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한테 오늘도 어떤 경계를 허물고 어떻게 경계 밖으로 넘어갈 것인지 경계 탐험 전문가로서 여러분들한테 그거를 좀 촉구하고 싶은 마음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진짜. 말씀